이재명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악독하고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놈이 바로 한동훈이다. 딩동댕. 우리가 한동훈이라는 놈이 대선 출마한다 그러죠? 대선 출마. 참나 어이가 없어서. 이놈이 아가리 턴 거를 제가 어저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치인들을 가리켜서 저건 인간이 아니다. 안면 몰수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오전 말 틀리고 오후 말 틀리고, 오전에 동지였던 놈이 오후에 갑자기 적이 돼버리고, 이게 정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놈은 뭐 정치라고 쳐줄게요. 뭐 얼마 했다고 그런 건 다 배웠어요. 아가리만 열면 거짓말. 자, 근데 이놈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제가 6년 동안 해왔지만 또 시리즈로 이 대선에 나온다고 하니 뭐 그것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놈도 문재인의 지령을 받아서 조기 퇴진을 얘기하고 4년 중임제를 얘기하면서 개헌 전국의 바지 대통령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해벌레하는 개소리라고 자빠졌었는데,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놈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놈을 짓밟기 위한 보수 진영의 거의 전체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1월 달에도 못 나오고 있는 이유가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오면 발표 죽으니까. 또 저를 비롯한 23명의 지식인들이 성명서를 냈잖아. 너 나오면 죽인다.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한동훈이의 엄청난 조작과 오죽하면 공산주의적인 책을 쓰면서 김일성이가 40년 인생을 신분 세탁을 위해 날려버렸듯이 본인의 검사 생활,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21년의 검사 생활을 통으로 날려버리는, 그리고 제목도 국민이 먼저다, 문재인 사람 먼저다, 노무현 사람 먼저다. 이게 김일성 주체사상이에요. 사람 먼저다. 그러니까 얘는 김일성을 동경하고 신분 세탁을 하고 있는 거야. 김일성처럼 40년 날려먹고 얘는 21년 날려먹고. 근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무튼 이놈이 나와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거를 먼저 보시면, 일단 뭐 강백신이도 있고 여러 명이 있지만, 일단 오늘 주제는 이제 한동훈이가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를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내용에서 요 구도를 보시면 마누라는 다 알 것이고, 요거는 이제 홍석현이 아들 홍정도, 자, 요거는 이제 김한수, 이놈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근무했던 청와대 형님, 그러니까 김한수는 저보다 한 살이 어립니다. 77년생이고 아무튼 이런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에게 팩트 체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김한수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를 때려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나오는 거거든. 공범이니까. JTBC가 손석희가 보도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국정농단으로 엮어갖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조작했던 제1PC, 태블릿 PC의 계약서 위조. 요 박선원하고 요즘에 비슷하죠. 여기에 SK 최태원이라는 놈이 공모를 했죠. 아무런 말도 못하죠. 근데 나를 고소했어요, SK가. 지금 법정 싸움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장시호 아이스크림,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 오빠 하면서 녹취록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친분이 있고, 얘가 범죄자였는데 피의자 신분에서 어떻게 검사방을 들어와서 야밤에 아이스크림을, 그 유명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잘 아시죠? 굉장히 관계가 깊고, 김영철, 특검의 졸개, 한동훈의 졸개, 그리고 장시호하고 오빠 동생 하면서 어디 호텔에서 붕가붕가까지 하고, 그 녹취록에 의하면 엄청난 관계를 갖고 있는, 요 사건을 묻었던 게 이재명 민주당 놈들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정청래 법사위원장 다 때려 죽여야 되죠. 자, 요런 구도입니다. 어쨌든 장시호 두 번째 태블릿 PC, 김한수는 JTBC에서 보도했던 첫 번째 태블릿 PC 계약서 위조범이고, 여기에 재판 과정에서 국가수의 이제 감정 결과가 요 한동훈 특검에 불리하게 좀 작용이 되고, 또 당시 촛불 세력보다 우리 태극기 세력이, 탄핵 반대 집회 세력들이 훨씬 더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궁지에 몰려서 하나 더 들고 온 게 장시호 J태블릿 PC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서두가 좀 길었지만 요건 알고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이규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특검팀의 특검보, 그러니까 즉 대변인으로서 한동훈 일당이 저지른 온갖 조작 수사한 것에 대해서 대국민을 상대로 조작된 수사 결과 보고를 브리핑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규철 특검보입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때 한따까리 했던 인간들은 다 영전이 돼갖고 뭐 대검에 한자리 하고 있고 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놈도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유한 뭐 대륙 아주라는 곳에서 대표 변호사로 잘 먹고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방송에서 이 이규철의 브리핑 내용은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과 아직까지도 9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최서원 씨를 국정농단으로 엮기 위한 조작 수사를 마치 진실인 양 떠들어댔던 인간이 이규철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한동훈이라는 놈이 어떤 조작질을 했는지 탄핵 정국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2016년 12월 7일 국회 청문회에 기어나온 장시호가 자신의 이모죠, 최서원은 문제의 이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냥 사진이나 찍는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무슨 계정을 만들어서 뭘 한다거나 또 메일을 뭐 열어보는 것조차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한동훈이가 있는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부터 장시호는 국회 청문회에서의 증언을 완벽하게 뒤집어 엎으면 물론이고 문제의 두 번째 태블릿 PC까지 한동훈에게 넘기게 되죠. 이게 제2 태블릿 PC입니다. 자, 이렇게 최서원 씨의 회계 비서인 결과론이지만 안모 비서의 개인 태블릿 PC를 장시호가 가지고 와가지고 최서원 씨의 태블릿 PC라면서 우리 이모 겁니다 라고 하면서 특검에 한동훈에게 제출한 그 두 번째 태블릿 PC를 이규철이라는 특검보라는 놈이 이게 바로 최서원의 두 번째 태블릿 PC다 이러면서 공개를 했죠. 그 기종은요, 삼성 제품으로 SMT8150N0 이겁니다.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여기 이규철이가 들고 있는 이게 이규철이거든요. 많이 보셨죠? 여기 들고 있는 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삼성 제품이고 SMT815N0 모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규철 특검보는 대국민을 상대로 크게 세 가지의 거짓말을 칩니다. 사기를 치죠. 물론 당시에는 저도 그랬고 전 국민들이 이 특검의 수사 발표니까 맞겠지 뭐 그러려니 당연히 믿었었겠죠. 자, 첫 번째 거짓말은 최서원 씨의 각종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이 모든 휴대전화와 JTBC 첫 번째 태블릿 PC 있죠?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 그리고 장시호가 제출한 두 번째 태블릿 PC의 이 잠금 패턴이 모두 L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싹 다 최서원의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서원의 휴대전화 등등 그런 기기들을 다 압수를 해서 걸려있는 패턴을 보니까 다 L자였다. 1PC도 JTBC에서 보던 것도 L자고 이것도 L자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거는 장시호가 제출한 것도 최서원께 맞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 포렌식 감정 결과 한동훈은 ADB라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미 심어놓고 추후에 포렌식 감정에서 복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해가지고 원래 주인인 최서원 씨의 회계비서인 안모 여인 그분의 지문인식을 날리고 거기에다가 JTBC와 동일한 L자 패턴을 쓱 이렇게 긁는 거 있죠? 9개 점 있는 거 그거를 심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은 대국민을 상대로 최서원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고 했지만 단 한 대의 기기도 압수한 적이 없었고요. 최서원 씨 역시 압수를 당한 적도 없다고 진술합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글씨체가 조금 악필이긴 한데 최서원 씨가 이건 친필이고 특검과 JTBC가 제 휴대전화와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 그리고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모두 L자라고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휴대전화에 잠금 패턴을 설정할 적도 없으며 잠금 패턴을 설정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최서원 씨가 얘기해서 어쨌든 이게 특검의 브리핑 조작으로 다 드러났죠. 한동훈의 조작을 근거로 브리핑한 거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 이규철은 당시 장시호의 진술과 이메일 기록 등을 근거로 해서 최서원이 이거를 가지고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이모가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규철은 그걸 그대로 보도를 해요. 자, 이러한 거짓 브리핑을 대한민국의 전 언론사들이 앞에서 타타타타닥 받아쓰기 하듯이 받아 적고 그걸 보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직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런데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 들통이 났다.
자, 여러분 날짜를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규철이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최소원 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5년 7월부터 썼다라는 그 문제의 태블릿 PC 모델 출시일이 이규철이 말한 한 달 후인 8월 10일에 출시가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출시도 안 된 태블릿 PC를 최소원 씨가 썼다고 전 국민들을 상대로 생구라를 쳤던 겁니다. 자, 이것들이 JTBC 태블릿 PC로 사기를 치다가 국가수의 감정 결과가 본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불리하게 나오고 또 당시 촛불 난동 세력들보다 반대 집회, 탄핵 반대 집회, 태극기 집회 인원들이 월등히 앞서가니까 장시호를 대동해서 최소원 씨의 회계 비서인 개인이 썼던 태블릿 PC를 들고 와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 씨를 엮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자, 이렇게 또다시 궁지에 몰린 특검은, 그러니까 한동훈은 매우 당황을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죠. 마치 박선원이라는 놈이 요즘에 홍장원의 메모를 2번, 3번, 5번 조작을 막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거짓말을 또 막고 이렇게 줄줄이 사탕식으로 거짓말을 늘어놓듯이 당시 특검도 어떤 거짓말을 또 치느냐,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태블릿 PC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하는 자리에서 출시도 하기 전에 시제품으로 태블릿 PC를 박 대통령에게 선물을 줬고 이거를 최소원 씨가 썼다, 이렇게 개구라를 쳤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문제의 태블릿 PC의 뒷면에 보면 이제 하얀 스티커로 양상품에만 붙인다라는 삼성의 해명이 나오면서 특검 측의 거짓말이 명백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한 거짓말들이 들통이 나면서 특검은 한동안 아가리를 열지 못하다가 관련 이동통신망 개통 경위도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시점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정말 어처구니 같습니다. 이러니까 한동훈이라는 놈이 책을 내면서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검사 생활 21년을 통으로 그냥 김일성처럼 빼버리고 신문 세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 나오겠다고 개헌하겠다고 지랄하고 자빠졌고. 자, 아무튼 이규철 대변인이 두 번째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를 기자들에게 처음 공개하면서 정작 그 태블릿 PC의 첫 번째 사용 날짜나 개통일, 심지어는 개통을 누가 했는지조차 제대로 특정하지도 못했는데요. 당연히 최소원 씨가 한 게 아니라 최소원 씨의 회계비서인 안모 씨의 개인 태블릿 PC이기 때문에 그분이 개통을 했겠죠. 그걸 밝히면 안 되잖아. 최소원 씨 거라고 구라를 쳐야 되는데. 근데 그 이유도 또 밝혀집니다. 서두에 이규철 대변인이 7월부터 11월까지 출시도 되지 않은 태블릿 PC 8월 달에 출시가 되는 걸 최소원 씨가 제품이 출시도 안 됐는데 7월부터 11월까지 태블릿 PC를 썼다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월 달과 9월 달은요, 최소원 씨는 한국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독일에 체류하고 있었을 때인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시호가 특검에 우리 이모 겁니다 라고 제출한 이 문제의 두 번째 태블릿 PC는 최소원 씨 것도 아니고 장시호 것도 아니고 제3의 인물, 즉 이거는 그때는 안 나왔지만 지금 포렌식에 다 이제 나왔죠. 나중에 포렌식 감정으로 밝혀졌지만 최소원 씨의 회계 비서 안모 씨의 개인이 사용하던 일반 태블릿 PC였다. 이게 팩트입니다. 싹 다 사기친 거예요. 한마디로 특검의 조작 알리바이는 모조리 깨진 셈이고, 이렇게 궁지에 몰렸던 특검은 결국 아가리를 닥치고 있었을까요? 또다시 조작질을 하는데요. 최소원이 아닌 다른 사용자가 쓰던 태블릿 PC의 유심 있죠? 이게 꼽는 거, 유심. 유심 명의 변경일. 2015년 10월 12일을 첫 개통일. 또 유심 명의 변경자를 개통자. 이렇게 조작질을 해갖고, 이것을 최종 수사 결과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발표를 한 겁니다. 다행히 지금 상황을 보시면, 지금 탄핵 정국을 보시면 일단 공수처장 오동훈이라는 놈의 조작질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전 국민들께서 인지하고 계시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 오늘 방송 내용에 나왔던 조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엄청나고 말도 안 되는 한동훈 일당의 조작질이 지금까지도 묻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발본색원 한동훈 일당의 만행들을
전 국민들에게 알려서 맑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빡시기TV는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